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지난 주말에 벌어진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 이후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보복은 피했지만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대응을 시사한 만큼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동 지역 정세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란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타격해서 중동 화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럼 폭탄이 언제 터질지, 어떤 규모로 터질지 세계와 이제 금융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동 화약고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이스라엘은 보복은 한다고 했으니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란으로 하여금 약간 쫄리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당장 이제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이란에 불안감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 회의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 계획은 이제 대응이 무엇인지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이제 전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잠재적 대응을 미룸으로써 이란이 계속 추측하게 만들어도 이스라엘로서는 좀 손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불안에 떨게 하겠다는 이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약에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란의 내부와 외부를 겨냥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죠. 네, 이란 말고도 이제 이스라엘의 대응과 관련해서 다른 주요국들도 갖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불안감을 주겠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국제사회 여론 등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군사작전 수위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해서 이스라엘 반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이제 서방과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를 또 하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국방장관이 영상 회담을 통해서 글로벌 안보 현안을 또 논의를 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실질적으로 소통하는 게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번 사건이 상당히 좀 중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중동 상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 중국은 이란을 상대로 해서 각각 영향력을 행사해서 긴장 고조를 피할 필요성을 거론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러시아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갈등을 자제하자는 입장이어서 이 강도 높은 군사적 타격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대응 수준을 두고선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한 대 맞았으니까 아예 타격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선택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불러일으킨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이렇게 겨냥하는 것 대신에 이란에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 보내는 첨단 미사일 등의 무기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당국자들은 이제 이란 본토 밖에 있는 이란 병력과 이란 대리 세력 등에 대한 공격으로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공망으로 이번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좀 많이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저강도 군사 작전을 선택할 또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이 물리적 타격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고요. 네. 그런데 경제적 제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어떤 외교적 제재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속하게 나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스라엘은 전 세계 32개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미 이란 제재를 하고 있는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어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수일 내에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옐런 장관 발언은 IMF 총회 참석을 위해서 각국 재무장관과 이제 중앙은행장들이 워싱턴 DC에 이제 모여 있는 시기에 나왔는데. 이 미국은 각국을 상대로 이제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또 미국은 G7이 이란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제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장에 이제 물리적 제재가 없더라도 경제적 제재가 있으면 이 금융시장이 받는 영향도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재로는 어떤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그동안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말해서 역시 석유 제재가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했고요. 또 이번에 EU 27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란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란이 이제 러시아에 이제 드론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기존 제재 확대뿐만 아니라 네. 중동 지역 내 대리 세력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일부 회원국은 이란이 생산하는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전해졌고요. 네. 결국 이제 종합해 보면 주요 이란의 석유와 무기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석유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제재가 심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후퇴시킬 수가 있잖아요. 이 때문에 중동 긴장감 고조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요. 예. 지금 이스라엘 보복과 이란 제재 수준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러한 대응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 계속 주시해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국제정세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 금리 인하 지연 시사. 최근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꺾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간밤에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라고 시사해서 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더했다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간밤에 미국 금리와 관련한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는 이제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또 현재 통화 정책 수준이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대처하기에 좋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보일 때까지 현재 어떤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게 적절하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금리를 내리겠는데 이제 그 확신이 생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금리를 내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네. 이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방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더 큰 확신, 이 확신을 받기까지 멀지 않았다고 말을 해서 시장의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당히 고조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뭐 깜빡이가 켜졌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태도가 변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지표나 그렇죠. 뭐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겠죠. 네. 이렇게 파월 의장이 태세 전환을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역시 미국 물가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것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늘어서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를 보니까 금리를 내리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치솟던 2021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좀 이제 완화되던 2021년 하반기까지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뒤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서 이 물가 상승과 어떤 뭐 자산 가격 상승을 방조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있다, 이런 시장의 분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 이제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이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로 해석되는 발언이 이제 장중에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주식시장은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는 하락 마감했고요. 네. 이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헬스 종목 급등에 힘입어서 0.17% 상승 마감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가까스로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채권 시장을 보면은 파월 의장 발언 여파로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5%를 넘어섰어요.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달러 가격도 올랐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뭐 작년 11월 초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했고 달러엔은 154엔을 돌파해서 작년 11월 초 이후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엔저가 1990년대 이후에 34년 만의 기록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달러 선호가 겹치면서 달러화를 사자, 이런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그렇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군요. 네. 오늘 국내 금융시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중동 리스크가 여전하고 파월이 금리 인하 지연 발언까지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약세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코스피는 2601선까지 떨어지면서 0.98% 하락을 했는데요. 네. 지금 나흘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강했고요.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된 듯 했는데 네. 결국 오늘도 이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모두 하락을 했고요. 반면 코스닥은 이제 반발 매수세 0.03% 오르면서 강보합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만큼은 크게 빠지진 않았으나 이제 아직 중동과 이제 금리 불안 여진이 있는 만큼 이 시장에서 관망세가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불확실성 해소에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외환 시장도 살펴보면 이제 네. 달러 원과 달러 엔 환율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어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1,400원대를 찍었습니다. 이 1,400원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넘었던 적은 IMF 외환위기 때하고 금융위기 때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 이 세 가지뿐이었는데 네. 이번에 한 번 더 1,400원대를 찍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동의 금리 이슈, 외국인 매도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환율 쏠림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1,400원을 찍고 내려오기는 했는데요. 리스크가 종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34년 만에 엔화 약세를 겪고 있는 일본이 환율 쏠림 문제에 합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 재무장관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16일, 우리나라 시간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은행에서 면담한 후에 최근 양국의 어떤 가치 하락,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를 했고요. 급격한 외환 시장 변동성에 대응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양국 재무장관이 외환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동으로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어떤 구두 개입성 발언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네. 이 발언이 오전에 나온 뒤에 달러 원 환율은 1달러당 1,385원까지 떨어졌고요. 최종적으로는 1,386원으로 8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 레고랜드 사태가 있고 지금까지 얼마 안 지났는데 네. 다시 환율이 1,400원을 찍은 거 보면 이 변동성이 많이 커진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아침 출장 중에 네. 외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약속했죠. 네, 오늘 아침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한번 환율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총재는 이제 G20 출장 중에 이제 CNBC와 인터뷰에서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중동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긴장과 엔화, 위안화 약세가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하지만 이 최근의 환율 움직임은 이미 과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에 안정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충분한 도구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를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네네. 또 이 총재는 미국 금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지연되겠지만 올해 후반 언젠가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돌려서 말하면 이창용 하는 총재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